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견인불발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견인불발이란 굳게 참고 견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돈을 쓰기 싫어하는 짠돌이 구단에서 우승컵 하나 없이 굳게 참고 견디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몸값에 비해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 손흥민을 너무 믿은 나머지 다가오는 영입시장에서도 원톱 선수의 영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겨울에 즉시 전력감을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토트넘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의 딘 존스는 토트넘이 1월에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겨울에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토트넘은 무관의 대명사였지만 이제는 우승 경쟁이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토트넘은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승 청부사였던 조세 무리뉴 감독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모두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며 확실하게 결과를 내던 감독들이 성과 없이 떠나면서 토트넘은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하는 클럽처럼 치부됐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건 앞선 지도자들에 비해 덜 알려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는 호주와 일본 등 아시아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명성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시즌 셀틱을 도메스틱 트래블로 이끌고 호주와 일본에서도 우승컵을 다수 챙기며 나름 트로피 DNA를 갖춘 감독이었지만 토트넘을 이끌 정도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더군다나 개막을 코앞에 두고 에이스인 해리 케인마저 우승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토트넘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케인이 매 시즌 많은 골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울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개막 초기 히샬리송에게 중책을 맡겼으나 이제는 손흥민에게 스트라이커 임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케인이 토트넘에 있을 때에도 부상이나 징계로 부재시 스트라이커로 종종 뛰었습니다. 워낙에 상대 뒷공간을 잘 허물고 골 결정력도 좋아 스트라이커로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케인 없이 완전히 자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스카이 스포츠는 케인이 떠나고 더 잘하고 있고 과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했듯이 손흥민도 진정한 공격수로 진화하고 있다며 손흥민은 지난 시즌보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더 많이 만지고 있고 스트라이커로 잘 뛰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의 활약에 많은 의구심이 있지만 토트넘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이라는 이적 시장 계획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득점력 감소가 지속된다면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매 경기 누빌 가능성이 큽니다. 히샬리송 외에는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다는 점에서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안배 속에 최전방을 누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승은 하고 싶은데 돈은 쓰기 싫어하는 토트넘의 장사의 신 레비 회장은 이번에도 또 한 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최대 165억을 수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임대로 떠나 있는 잭 클라크가 이적한다면 이적료 중 일부는 토트넘 후스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출신의 유망한 자원입니다. 181cm의 준수한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으며 좌우 측면 윙어와 윙백 그리고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 다재다능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후 크로스를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클래식한 유형으로 온더볼 상황에서 좋은 발재간과 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유스를 거쳐 2019년 토트넘으로 이적했는데 이적료는 1,100만 유로로 유망주에게 투자한 금액치고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 등과 다른 스타일을 지닌 클라크가 팀의 새로운 무기를 가져다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흥민과 모우라의 입지는 탄탄했고 클라크는 좀처럼 그들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대를 전전했는데 2019-2020 시즌 퀸즈파크 레인저스를 시작으로 스토크시티와 선더랜드까지 여러 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잦은 임대 탓에 토트넘에선 정착하지 못했고 새 시즌간 4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토트넘 적응에 실패한 클라크는 2021-2022 시즌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행선지는 선더랜드로 후반기 임대를 통해 넘어갔고 컵 대회 포함 20경기에 한 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준수한 활약을 했습니다. 이에 선더랜드는 클라크를 완전 이적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은 클라크는 부담감 없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2022-2023 시즌 컵 대회 포함 50경기에 나섰고 11골 14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만 11경기 7골을 넣으며 잉글랜드 챔피언십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 중입니다. 이에 여러 구단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에 따르면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이 클라크의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브렌트포드 그리고 본머스 등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선더랜드는 클라크의 몸값을 최대 2천만 파운드, 한국 돈 33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있는 구단들은 1,500만 파운드,
한국 돈 247억 원 내외로 그를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클라크가 이적한다면 가장 크게 웃는 팀은 토트넘이 됩니다. 그를 선더랜드에 팔 당시 최대 50%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더랜드가 요구 이적료인 2천만 파운드로 그를 매각한다면 토트넘은 최대 1,000만 파운드, 한국 돈 165억 원의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비 회장이 우승에 필요한 전력 보강은 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하고 있으니 토트넘 팬들은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해리 케인 선수를 지키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손흥민 선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토트넘 출신의 전문가도 지난 시즌에 아스널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토트넘에서 선수 생활을 겪었던 마이클 브라운은 영국 매체 BBC를 통해 현재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지만 유일한 위험은 너무 빨리 좋아질수록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작년에 아스널이 그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지금까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해왔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예측은 축구 전문가뿐만이 아닙니다. 토트넘의 우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슈퍼컴퓨터의 예측도 같았습니다. 영국 90 미닛은 시뮬레이션을 돌려 나온 예측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순위는 아스널 3위, 토트넘 후스퍼가 4위로 나왔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탑4에는 아스널과 토트넘이 포함됐습니다.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 지휘 아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토트넘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두 팀은 현재 잘 나가고 있지만 우승 경쟁에선 밀릴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에 따르면 런던 영국 클럽 모두가 잉글랜드 풋볼리그 챔피언십으로 강등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축구공은 둥근 만큼 슈퍼컴퓨터가 전망한 예상 순위는 언제든 뒤틀릴 수 있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토트넘이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돈을 안 쓰면 빅4에도 진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전망이 이런데도 한편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 때문에 우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올 시즌 뛰어난 활약과 함께 팀의 우승 가능성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체 볼 터치 횟수 대비 박스 안 터치 비율이 10% 미만이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터치 비율이 20%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방 압박에 대해서도 손흥민의 운동 능력은 여전히 놀랍고 그는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다른 어떤 선수보다 상대 수비를 제압하기 위해 많은 거리를 질주하며 커버했으며 토트넘이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데 손흥민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도 손흥민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손흥민을 그 위치에 두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손흥민이 팀의 전술을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의 축구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돈 허치슨은 손흥민의 올 시즌 활약을 칭찬하며 손흥민이 홀란드보다 앞서는 활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홀란드는 올 시즌도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허치슨은 홀란이 최고의 스트라이커지만 올 시즌 활약에서는 팀을 선두로 이끈 손흥민에 비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부트룸도 손흥민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주연을 맡았고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내내 그가 기량을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며 손흥민의 활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케인의 부재에도 손흥민이 부활하며 토트넘이 다시 리그 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변화한 가운데 전문가의 예측대로 토트넘이 손흥민과 함께 우승을 노릴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빅클럽을 찾아봐도 레비 회장처럼 짠돌이는 없습니다. 토트넘은 선수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돈 벌 생각만 합니다. 잭 클라크의 경우만 보더라도 유망한 선수를 데려와 쓰지도 않고 결국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선수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원수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면 화가 나실 겁니다. 그는 희망 고문으로 토트넘에 입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를 전전하다 겨우 자리 잡아서 활약하니 토트넘은 몸값 올려서 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선수를 돈으로만 보았기에 나오는 결과로 손흥민 선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토트넘은 구단에 헌신하고 잘해주면 마냥 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리케인 선수도 이적했겠습니까?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승도 못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레비 회장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행복하게 축구를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